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한 32살의 여성으로 현재는 남편과 함께 서울 용산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 행복을 찾기까지 여러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어린 시절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난 엄마가 저를 두고 도망가 버렸거든요. 저의 슬픔이 거기서 끝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뒤 저희 아빠까지 돌아가시면서 전 할머니 손에 키워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인이 되어 능력이 있는 남편을 만나 결혼한다는 소식에 저를 버리고 갔던 엄마가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바로 저희 남편의 재산을 노리고 말이에요. 뻔뻔스럽게 자식인 저를 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는 그런 저를 이용해 호의호식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 제가 당한 만큼 그대로 저희 엄마에게 통쾌한 복수를 해주게 되는데요. 제가 저희 엄마에게 어떻게 복수를 했는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엄마는 처음부터 좋은 부모가 아니었습니다. 저희 아빠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몫으로 집안 출장이 잦아 집을 비우실 때가 많았는데 아빠가 집에 없는 날이면 엄마까지 항상 집을 비웠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엄마와 살면서 기억하는 거라곤 아빠가 일로 집을 비우실 때면 어린 저를 혼자 두고 매일 밖으로 놔두는 엄마의 모습뿐이었습니다. 7살 어린 나이. 저는 그 당시 아빠만 없으면 왜 엄마가 집을 비우시는지 궁금했었는데 그 이유를 동네 친구에게서 듣게 됩니다. 야, 박민정, 너네 엄마 너희 아빠 몰래 바람 피운다며? 우리 엄마가 그랬다? 너네 엄마 너희 아빠 몰래 바람 피우고 다닌다고. 바람? 그게 뭔데? 그거 나쁜 거야? 당연히 나쁜 거지. 너네 엄마가 너희 아빠 두고 다른 남자랑 만나는 건데. 우리 엄마가 그랬어. 너네 엄마? 너랑 너희 아빠 버리고 바람 피운 남자랑 조만간 도망갈 거라고. 박민정 엄마는 바람 피운대요. 바람 피운대요. 아니야. 우리 엄마 바람 안 피워. 놔두고 도망 안 간다고. 그 당시 저는 어린 나이였기에 바람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친구의 말에 분명히 나쁜 것이라는 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정말로 친구의 말대로 저 혼자 두고 다른 바람난 남자랑 도망가는 것은 아닌지 매일 밤 불안함에 떨어야 했죠.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아빠가 돌아오길 매일 밤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제가 원치 않던 그 두려웠던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밤에 달그락거리는 요란한 소리가 들려 잠을 깨보니 엄마가 정말로 저와 아빠를 버리고 도망갈 생각인지 짐을 싸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 엄마의 다리를 꼭 붙잡고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바람난 아저씨랑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야? 가지 마. 나 혼자 무섭단 말이야. 엄마, 아빠랑 나 버리지 마. 정 안 되면 엄마 바람 피운 아저씨 보고 나랑 아빠도 같이 살자고 하면 되잖아. 이게 정말 미쳤나? 세상 어느 남자가 치아한 애랑 바람난 남자랑 같이 산다고 하니? 아유, 그러니까 귀찮게 하지 말고 이거 당장 놓지 못하겠어? 너도 7살이면 혼자 밥 차려 먹을 수 있지? 이젠 엄마도 엄마 인생 좀 살자. 너랑 네 아빠 너무너무 귀찮아 죽겠어. 내 인생에 방해된다고. 너도 크면 이 엄마가 무슨 말하는지 알게 될 거야. 엄마는 어린 저를 매정하게 뿌리치며 떠나려 했고 저는 자꾸 넘어지면서도 저를 밀치며 때리는 엄마를 계속 붙잡고 가지 말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제가 매달려 질질 끌려가는 와중에도 저를 무시하며 가더라고요. 엄마 가지 마. 가지 마. 이거나 이 독한 것 이거 놓으라고.
엄마는 결국 매정하게 절 버리고 떠났고 그 사실을 안 아빠는 한달음에 집으로 달려오셨습니다. 엄마가 바람을 피워 도망을 갔다는 사실에 시골에 혼자 사시던 할머니도 바로 올라오셨고요. 아빠가 걱정된 것도 있었지만 엄마를 대신해 저를 돌볼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후 아빠는 엄마를 찾아 나섰지만 도망간 엄마를 쉽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아빠의 엄마 찾는 일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요. 한 집안의 가장으로 자식인 저를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아빠는 다시 일터로 돌아가며 엄마를 간통죄로 고소하며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 저에게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저의 불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던 겁니다. 아빠가 일하던 건설 현장에서 사고로 돌아가셨으니까요. 그제야 엄마도 아빠 장례식에 얼굴을 내비치더라고요. 저희 할머니한테 용서를 빌며 앞으로는 한눈 팔지 않고 저를 잘 키우겠다고 약속까지 했고요. 결국 그 모습에 할머니는 저를 생각해 저희 엄마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몰랐습니다.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요. 할머니에게 저를 잘 키우겠다고 용서를 빌던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시며 회사에서 받은 보상금을 받자마자 다시 도망친 것입니다. 저희가 살던 집 전세금까지 빼돌려서요. 엄마는 처음부터 저를 키울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아빠가 돌아가시자 보상금 받을 생각에 다시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 결국 할머니가 살던 시골로 내려와 할머니 손에서 키워지게 됩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아빠는 엄마가 미덥지 않았는지 할머니한테 지금까지 당신이 번 돈의 일부를 매달 보냈었더라고요. 혹시 나중에라도 아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가족들을 위해 써달라면서요. 게다가 할머니는 시골에서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어 저를 키우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때 전 어린 나이였지만 결심한 게 있었습니다. 저를 버리지 않고 키우신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커서 꼭 할머니께 효도를 해드리겠다고요. 그리고 열심히 엄마를 용서하지 않을 거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저는 성인이 되었고 저를 키워준 할머니에게 보답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덕에 명문대에 들어가 편입을 하고 졸업해 제가 되고 싶던 약사의 꿈도 이룰 수 있었어요. 제가 졸업하는 날 할머니가 얼마나 기뻐하며 눈물을 흘리셨는지 아직도 그때 할머니 얼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후 저는 정확히 위치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직장인들이 많이 다니는 번화가에 위치한 약국에 취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의 결혼한 저희 남편도 만나게 됩니다. 남편은 저희 약국에 자주 들러주시는 단골 손님이었는데 알고 보니 그곳에서 일하는 제 모습을 보고 첫눈에 반했더라고요. 그래서 아프지도 않으면서 일부러 아픈 척 저희 약국에 자주 들렀던 것이더라고요. 남편이 처음 저에게 용기를 내 대시를 했을 때는 남편의 직업도 잘 알지 못했지만 매일 분주하게 열심히 일하며 사는 듯한 모습이 저에게는 나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마음도 받아주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첫 데이트를 하며 알게 된 사실인데 평범한 직장인인 줄 알았던 남편은 나름 잘 나가는 회사의 사장님이었습니다.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는 IT 회사로 그리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나름 남편이 일하는 바닥에서는 인정해주고 있는 회사였죠. 남편이랑 저랑 비교했을 때 너무 차이 나는 건 아닌지 처음에 사귀기 시작했을 때 고민을 하긴 했지만 남편은 그런 거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도 저처럼 조건보다는 사람의 성품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자연스레 사귀며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고 제가 할머니 손에 키워진 저의 사정을 알면서도 시부모님은 저를 많이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힘든 여건 속에서도 너무 잘 자라주었다면서요. 할머니도 저희 남편을 보며 잘나고 착한 손녀 사이가 들어왔다면서 많이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의 앞날에는 행복한 미래만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습니다. 바로 그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제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어떻게 안 것인지 그동안 연락 없던 엄마가 갑자기 저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제 직장인 약국에 말이에요. 엄마는 약국에 들어오자마자 저의 얼굴을 보며 곧장 아는 척을 했습니다. 민정아, 너 민정이 맞지? 우리 딸 민정이. 그동안 내가 널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니? 당신은 여기에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야? 감히 무슨 낯짝으로 날 찾아와. 나한테 못 뜯어낼 거라도 있어서 찾아온 거야? 여기 내 직장이고 나 일하는 거 방해하지 말고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엄마는 다른 뜻 없어. 그냥 우리 딸이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한다고 하니까 너무 반가워서 찾아온 거야. 아무리 그래도 너 결혼할 때는 나이 많은 네 할머니보다는 엄마인 내가 곁에 있어주는 게 좋지 않겠어? 제가 일하는 곳까지 찾아와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뻔뻔하게 할머니 이름까지 들먹이는 엄마를 보며 전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를 대신해 나이 드신 몸으로 어린 저를 키우시느라고 가진 고생을 다하신 저희 할머니는 저에게 할머니이자 부모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게다가 어린 저를 매정하게 버리고 갈 때는 언제고 갑자기 찾아와 저에게 엄마 노릇을 하려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란 생각이었죠.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이니 저에게 뭔가 숨기는 꿍꿍이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엄마를 약국에서 쫓아낼까도 생각해 보았지만 전 마음을 바로 고쳐먹게 됩니다. 엄마가 저에게 다시 접근한 진짜 속셈이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한 것이죠. 게다가 어차피 엄마를 여기서 쫓아내봤자 포기할 인간으로 보이지 않았거든요. 아빠의 보상금까지 가지고 도망간 인간이니 여기서 제가 쫓아낸다면 분명 뒤에서 무슨 일이라도 꾸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라도 엄마에게 저희 아빠나 할머니에게 스스로 저지른 짓에 대해 사과하며 반성할 기회를 주고 싶었고요. 그래서 만약 엄마가 반성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어린 시절 제가 당했던 고통과 함께 저희 아빠와 할머니한테 저질렀던 모든 일에 대해 제대로 복수할 생각이었습니다. 엄마가 그동안 우리 딸 홀로 둬서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내가 우리 딸 위해 엄마 노릇 제대로 할게. 엄마는 우리 딸 위해서는 뭐든 할 수 있어. 이 엄마 목숨이라도 내놓으라면 1000번이든 10,000번이든 내놓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엄마 용서하고 받아줄 거지? 알았어. 엄마 이번 한 번만 봐줄게. 그러니까 앞으로 나한테 진짜 잘해야 해? 그게 정말이니? 아, 민정아 정말 고맙다. 역시 우리 딸이야. 엄마가 앞으로는 그동안 우리 딸한테 못해줬던 것까지 정말 다 해줄게. 그러나 역시는 역시였습니다. 제가 엄마를 용서하는 것도 아닌 봐준다는 그 한마디에 바로 본색을 드러냈으니까요. 저와 결혼할 예비신랑이 보고 싶다는 말에 저희 남편을 만나게 해주었는데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제가 화장실에 간 사이 저희 남편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왔던 것입니다. 전 그 사실을 볼일을 보고 돌아가는 자리에서 바로 듣게 되었고요. 엄마는 바로 자기 등 뒤에 제가 서 있는 줄도 모르고 아주 신이 나 저희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자네 알아보니 잘 나가는 회사 대표라면서? 그러면 아주 돈도 잘 벌겠어? 그래서 하는 소리인데 자네 우리 딸 데려가려거든 나한테 우리 딸 낳아준 값은 제대로 해야 할 거 아닌가? 사람이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지. 어떻게 맨입으로 우리 딸이랑 결혼할 생각을 해? 내가 그래서 나한테 뭘 해줘야 하는지 적어놓은 게 있거든? 그러니까 이 목록대로 해주면 될 거야.
뭐 자네가 번 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테지만 내가 살 30평짜리 아파트에 그 안에 들어갈 살림 목록이랑 자동차랑 모피코트 몇 벌 그 정도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더해줄 생각이 있으면 내 손가락이 낄 알 큰 거로 반지도 몇 개 해주고 잘 보관하고 있다가 꼭 나한테 전부 해줘야 하네. 안 그랬다가는 내가 이 결혼 전부 없고 말 테니까. 네, 당연하죠. 우리 민정이 낳아주신 분이신데 장모님께서 말씀하신 거 제가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자네 그게 정말인가? 백서방 고맙네. 역시 우리 딸이 선택한 남자는 뭐가 달라도 다르다니까. 우리 딸이 약사 되었다는 말에 자식덕 좀 보겠구나 싶었는데 이건 자식덕보다 사위덕이 더 크게 생겼어. 그러면 나 우리 백서방이 주는 선물 보따리 기대하고 있을게. 결국 엄마는 저희 남편이 잘 나가는 사업가란 사실을 알고 남편의 재산을 뜯어먹기 위해 저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본인이 과거 저와 저희 가족들에게 저지른 악행들은 까맣게 잊어버린 채요. 하지만 저희 엄마가 모르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남편도 이미 저희 엄마를 만나기 전 제가 이야기를 해두어 어떤 사람인지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저희 남편이 엄마를 만난 것은 저희 엄마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고생시킨 엄마에게 같이 복수해주기 위해 나왔던 것입니다. 엄마가 어떤 속셈을 가졌는지 그 시커먼 속내를 캐볼 겸 해서요. 그것도 모르고 저희 엄마는 자신의 속내를 숨길 생각도 안 하고 제가 엄마를 받아주는 척하자 바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요구해 왔던 것입니다. 게다가 수소문에 엄마가 어떻게 제 소식을 알고 찾아왔나 싶었더니 저희 할머니가 사는 동네에 엄마랑 오래전부터 친하게 지낸 지인이 있었더라고요. 저는 대학교 입학하며 서울에 올라와 할머니와 따로 산 지 오래됐고 할머니만 계속 시골에 남아 생활을 하셨거든요. 엄마 지인은 저와 할머니 모르게 그동안 연락하고 지내다 제가 돈 잘 버는 약사가 돼서 잘 나가는 사업가랑 결혼한다는 저희 할머니 말에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을 생각에 찾아왔던 것이고요. 엄마는 저희 남편이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하자 그 말을 철석같이 믿은 것인지 저희와 헤어진 뒤 바로 저에게도 대놓고 문자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너 잘 사는 남자 잡았더라? 엄마 챙겨줘야 하는 거 알지? 네가 이렇게 잘 사는 남자 만나게 된 것은 세상에 빛을 보게 해준 내 덕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 은혜 전부 갚아야 한다. 알겠지? 저는 엄마의 문자에 바로 전화해 따지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아니어도 전 충분히 제 능력으로 제가 만족하는 만큼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더욱이 남편의 능력은 둘째치고 저를 사랑해주는 좋은 남편을 만난 것은 엄마 덕분이 아니고 제가 잘 클 수 있게 길러주신 저희 할머니 덕분이라고요. 만약 그때 엄마가 절 버리고 아빠까지 잘못된 상태에서 아무도 저를 돌보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도 분명히 없었을 테니까요. 어쩌면 저도 방황하다 인생을 망칠 뻔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저희 엄마는 저를 잘 되게 도와준 사람이 아닌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자식의 인생을 망칠 뻔한 인간 쓰레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식을 버렸다는 것에 대해 양심의 가책이나 반성도 없이 제가 잘 자란 걸 자기 공으로 말하는 엄마의 태도는 더욱 그녀를 용서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돈을 목적으로 저에게 다가와 저와 남편을 이용해 먹으려는 엄마에게 제대로 혼쭐을 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남편은 서로 짜고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척 제대로 혼을 내주기로 했어요. 엄마한테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게 있다면 꼭 저희 집으로 와달라고 했던 거예요. 아직 결혼 전이기도 하고 남편은 시부모님과 살고 있어서 저희 신혼집은 아직 인테리어 공사 중이라 제가 살고 있던 저희 집으로 엄마를 부르게 된 것이죠. 그러자 엄마는 자신이 남편에게 말한 해오라고 한 선물 목록들이 준비되어 제가 부르나 싶어
아주 신이 나 저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말이 선물이지. 저희 남편에게 한몫 제대로 뜯어내기 위해 저와의 결혼을 빌미로 협박해 뜯어내려 한 재산들이지만 말이에요. 딸, 오늘 무슨 일로 엄마를 보자고 한 거야? 혹시 내가 저번에 백서방한테 말한 선물 보따리가 벌써 준비된 거야? 그래서 나 주려고 부른 거냐고. 천천히 준비해도 되는데. 백서방은 뭐 벌써부터 준비했다니. 그게 아니고 내가 엄마한테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부른 거야. 뭐야? 내가 말한 아파트랑 차랑 모피코도 준비돼서 부른 거 아니었어? 그리고 나한테 확인할 거라니. 그게 도대체 뭐니? 엄마, 날 위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했지? 그럼 당연하지. 우리 딸이 부자 사위 만나 결혼한다는데 내가 뭘 못하겠어. 시키는 건 뭐든지 해야지. 그러면 날 시집가기 전까지 우리 집에 와서 나한테 따뜻한 밥도 해주고 우리 집 청소도 해주고 내 옷도 좀 빨아주고 그거 해달라면 전부 해줄 수 있어? 뭐? 너 그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날 뭐로 보고 나보고 지금 너희 집에 와서 가정부 노릇이라도 해달라고 부른 거였어? 네 하녀처럼 부려먹으려고 이 엄마 부른 거냐고? 그게 아니고 엄마는 어떻게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해? 내가 평생 할머니랑 살아서 엄마에 대한 사랑 한번 제대로 못 받고 자랐잖아. 그래서 지금이라도 결혼 전까지 얼마 안 남은 시간 엄마 사랑 좀 받고 싶어서 내가 어렸을 때 못 받은 엄마의 사랑이랑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건데 엄마는 그게 그렇게 억울해? 일평생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나 결혼할 때까지 그 잠깐 해달라는 것도? 날 위해 뭐든 해줄 거라고 목숨도 내놓을 수 있다고 했으면서 고작 이 정도도 엄마는 못 해주는 거냐고. 알겠어. 그러면 우리 엄마한테 말해서 엄마 주려고 준비했던 아파트랑 차랑 모피코트랑 엄마가 말한 선물 보따리들 전부 하지 말라고 할게. 어차피 그러면 우리도 돈 안 들고 좋지 뭐. 딸! 아니야. 엄마가 열심히 할게. 안 그래도 엄마가 살면서 우리 딸한테 결혼하기 전까지 엄마가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옷도 깨끗이 빨아주고 집 청소도 해주면서 우리 딸 어릴 때 못 해줬던 거 전부 다 해줄게. 그렇게 엄마를 향한 저희의 시집살이는 시작되었습니다. 어차피 신혼집으로 이사가면 그만일 집이지만 베란다며 화장실이며 주방이며 구석구석 제대로 대청소를 하게 시켰으니까요. 엄마, 정말 우리 자기한테 선물 제대로 받고 싶은 거 맞아? 그게 아니면 집이 왜 이렇게 지저분한데? 어우, 여기 창틀 먼지 좀 봐. 처음부터 다시 해. 그리고 내 방은 청소한 게 맞긴 맞아?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되고 엉망이야? 도대체 창틀에 먼지가 어디 있다는 거야? 오늘 아침부터 일어나서 빡빡 닦았구만. 그리고 방에 엄마가 치워줘도 네가 계속 어지르니까 그러지. 부탁인데 쓰레기라도 좀 쓰레기통에 버려라. 엄마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사람이 살면서 어지르게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엄마가 알아서 잘해야 할 거 아니야. 언제는 내가 결혼할 때까지 열심히 집 청소도 해주겠다며. 엄마 약속했던 거 벌써부터 잊은 거야? 그러면 우리 자기한테 말해서 엄마 주려고 준비했던 선물도 전부 취소라고 할까? 정하기 싫으면 관둬. 그러면 엄마는 뭐 아파트랑 차랑 전부 날아가는 거지. 내 손해는 아니니까. 아니야, 딸.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진짜 열심히 할게. 엄마가 나이가 들어서 말이 헛나와서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 딸은 엄마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결혼 준비나 하고 있어. 엄마는 제 말에 약올라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제가 시키는 대로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바라던 것들을 전부 얻지 못하게 생겼으니 싫어도 억지로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저의 복수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집안에서 이상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집에 도둑이 든지 알고 겁을 먹고 조심스레 눈을 떠보니 엄마가 제 옷장 서랍을 뒤지며
귀중품을 훔치기 위해 찾고 있던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 움직이는 형상이 엄마라는 것을 알아챘으면서 모르는 척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제 방에 있던 요가봉을 들어 엄마를 패주었죠. 도둑이야! 도둑이야!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어! 어디 도둑놈 나한테 맞아봐라! 민정아, 아니야, 나야! 네 엄마! 나 도둑 아니고 네 엄마라고! 저는 단번에 엄마 목소리인 걸 알아들었지만 모르는 척 계속 말했습니다. 웃기고 있네. 어디 엄마가 미쳤다고 딸 자는 사이에 방에 들어와 딸 물건을 훔치려고 그래? 그게 사람이야? 그런 건 인간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너 같은 도둑년이 우리 엄마 일리 없어. 어디 우리 엄마 흉내를 내? 아주 잘 걸렸다. 나한테 너 제대로 혼 좀 나봐라. 엄마가 울면서 잘못했다고 저에게 용서를 구한 후에야 저는 엄마인 걸 알아보는 척하며 때리던 걸 멈추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저한테 맞은 부위가 아픈 것인지 아니면 억울해서인지 계속해서 훌쩍거리더라고요. 그러게 엄마는 왜 남의 집에 와서 물건을 뒤지고 있었던 거야? 엄마 진짜로 내 물건 훔치려고 그랬던 거야? 그것도 엄마가 딸 물건을? 그러면 나 아무리 엄마라도 절대 용서 못해. 당장 경찰에 엄마 절도죄로 신고해버릴 거라고. 아니야. 내가 우리 딸 물건을 훔치긴 왜 훔쳐. 그냥 물건들 정리하다가 뭐 있는지 좀 본 거야.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 진짜 아니니까. 진짜 아니지? 그렇다면 정말 다행이고. 난 또 우리 엄마를 도둑으로 신고해야 하는 줄 알고 걱정했네. 설마 엄마가 자식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이라도 그렇게 최악은 아니겠지? 안 그래, 엄마? 자식 물건 훔치는 엄마라니 그건 정말 인간 쓰레기잖아. 그런 것들은 정말 인간도 아니라고. 엄마, 내 말이 맞지? 어? 그럼 우리 딸 말이 맞고 말고. 그 이후 엄마는 제 행동에 질렸는지 다시는 제 물건을 훔치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엄마는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저희 엄마를 혼내주는 일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말이에요. 남편과 준비한 엄마에게 제대로 한 방 먹일 마지막 큰 이벤트가 남아 있었거든요. 제가 가남이라고 속이고 엄마를 떠보기로 했던 겁니다. 절 위해 목숨도 내놓을 수 있다고 말한 엄마이니 제가 아프다며 간이식을 해달라고 하면 어찌 나오는지 보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말했던 선물들이 준비된 척 만나자고 말하며 저와 남편은 엄마를 대학병원에 있는 카페로 불러내게 되었죠. 그러자 저희 엄마도 갑작스레 대학병원 안에 있는 카페에서 보자고 한 저와 남편을 의아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보려면 고급 레스토랑이나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보지. 왜 하필 병원 안에 있는 카페에서 보자고 한 거냐? 그나저나 백서방, 내가 말한 나한테 줄 선물 보따리는 잘 준비된 건가? 그럼요, 장모님. 누구 말씀이라고 제가 허투루 듣겠어요?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장모님을 이리로 모신 건데요. 일단 장모님께서 말씀하신 건 시간이 조금 걸려서 이것부터 준비했습니다. 얼마 안 되지만 받아주십시오. 엄마에게 건네준 것은 다름 아닌 남편 이름으로 된 5천만 원이 든 통장이었습니다. 그걸 보자 저희 엄마는 눈이 뒤집혀서 좋아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이게 다 얼마야? 5천만 원? 지금 내 눈이 잘못된 건 아니겠지? 그럼요. 우리 민정이를 낳아주신 고마운 분이신데 제가 그 정도는 해드려야죠. 이름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비밀번호 알려드리면서 카드 드릴 테니까 필요할 때마다 얼마든지 뽑아 쓰세요. 이래서 능력 있는 부자 사위 두면 좋다고 하나 봐. 이제 보니까 백서방 날 위한 현금 주기가 따로 없어. 내가 자식 농사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지었지. 이렇게 나만 줬는데도 5천이란 거금이 꽁으로 생길 줄 누가 알았겠어? 정말 고맙네. 백서방, 내가 이 돈 정말 잘 쓸게. 별 말씀을요. 앞으로 저희가 장모님께 받아낼 거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걸요. 안 그래, 자기야?
맞아. 엄마가 때마침 우리 앞에 나타나줘서 내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이건 하늘이 내려준 기회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다니까. 어? 하늘이 준 기회라니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니? 엄마, 그 전에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엄마 정말로 날 위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지? 목숨도 내놓을 수 있다는 말 사실인 거 맞지? 당연하지. 지금 5천만 원이란 큰돈이 내 손 안에 들어와 있는데 내가 우리 딸 위해 뭔들 못할까? 그러니까 백서방, 내가 저번에 말한 대로 나 살 아파트랑 차랑 전부 사주고 매달 300, 아니지, 500만 원씩 용돈도 보내줘야 하네? 나랑 약속하는 거야? 장모님, 정말이죠? 제가 그것만 해드리면 정말 우리 민정이 위해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거죠?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장모님이 저희 두 사람 인생 전부 살리셨어요. 장모님, 우리 민정이한테 그렇게까지 해주실 수 있다니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자기야, 이제 더는 숨기면서 망설일 필요 없겠다. 전부 장모님한테 말씀드리자. 그래, 이제는 엄마한테 전부 말해도 될 것 같아. 엄마, 놀라지 말고 잘 들어. 나 사실 간암이야.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나 간이식 못 받으면 몇 개월밖에 못 산대. 그래서 나한테 간이식 해줄 공여자가 필요한데 아빠는 이미 돌아가시고 할머니는 나이가 너무 많으시잖아. 그런데 때마침 엄마가 내 앞에 나타났지 뭐야? 엄마가 날 위해 목숨도 내놓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나한테 간이식 해줄 수 있는 거지? 엄마, 엄마가 나한테 줘라. 너 지금 뭐라고 했니? 간암? 간이식? 그러면서 전 엄마가 제 말에 당황해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재빨리 엄마 앞에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건 다른 게 아니고 엄마가 어디 도망 안 가고 나한테 꼭 간이식을 해주겠다는 계약서야. 엄마가 도망가면 우리 자기가 준 5천만 원의 위약금까지 2배로 물어주겠다는 문서. 간이식 조건으로 이렇게 하는 게 불법이긴 한데 나도 양심은 있는 사람이라 엄마한테 공짜로 받기가 미안하더라고. 부모와 자식 간인데 엄마 나를 위해 엄마 간 정도는 줄 수 있는 거지? 우리 자기가 사실 그 조폭이라고 말하는 무서운 사람도 많이 알고 있어서 엄마가 계약서 사인하고 도망가면 바로 잡으러 갈지도 몰라.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칠 생각은 절대 하지 말고. 내 말 무슨 뜻인지 대충 알지? 장모님, 간이식 생각보다 그렇게 큰 수술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검사 몇 가지만 하면 바로 수술할 수 있나 봐요. 그래서 오늘 당장 검사하자고 병원에서 장모님 보자고 한 거고요. 장모님이 우리 민정이 간이식 해주시면 그 대신 장모님이 말씀하신 아파트랑 차도 전부 해드릴게요. 매달 생활비 500씩 꼭 챙겨드리고요. 이대로 우리 민정이 떠나보내는 건 아닌지 걱정했었는데 너무 잘 된 것 같습니다. 이건 기적이라고요. 이것들이 보자 하니까 니들 지금 미쳤어?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어린 딸년한테 간이식을 해주라는 거야? 그러다가 나 죽으면 어떻게 책임질 건데? 어쩐지 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준다 싶었더니 이런 시커먼 속셈이 있었어. 난 못 해주니까 다시는 이런 일로 찾지 마라. 우리 앞으로 그냥 서로 모르는 남남으로 살자.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찾아오지 않는 건데. 내가 아무리 돈이 좋아도 내 목숨이 더 소중하다고. 그리고 안 됐지만 백세방 이 5천만 원은 내가 가지고 가네. 우리 딸년 나중 값으로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지? 통장 비밀번호는 내 문자로 알아서 보내주고. 그러면 우리 앞으로 영원히 보지 않는 거다? 모두 잘 있어. 엄마는 저와 남편의 말에 속아 개거품까지 물고 화를 내더니 이것저것 변명 아닌 변명을 하며 꽁무니가 빠지도록 주랭랑을 치고 말았습니다. 저희 두 사람 한 말들이 전부 거짓말인지는 생각도 못하고요. 그리고 엄마가 꺼내가지도 않은 서류 봉투에는 계약서 같은 건 처음부터 들어있지 않았어요. 저희 엄마가 저와 남편의 말에 도망칠 걸 예상하고 떠보기 위해 그런 척 빈 서류 봉투를 준비해 말만 했을 뿐이었죠.
물론 착하고 올바르게 살아온 저희 남편이 조폭들을 알 리도 없고요. 전부 엄마를 혼내주기 위해 가짜로 꾸며낸 것들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엄마가 가지고 간 남편의 통장도 엄마가 도망치자마자 분실 신고를 해 사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저희 남편이 엄마에게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줄 일도 없었고요. 그 후 저희 엄마한테 겁 좀 먹으라고 제가 수시로 연락을 해보았지만 벌써 제 전화번호와 남편 번호를 차단해 놓은 상태였더라고요. 혹시나 제가 간식을 해달라고 할까봐 남편 통장까지 가져가 놓고 차단까지 하며 저희에게 따로 연락할 생각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엄마를 제대로 한 방 먹이며 모든 일을 해결한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전 많은 사람들 축복 속에 남편과 무사히 결혼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날 저희 할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눈물까지 흘리면서 이제는 마음 편히 저희 아빠를 보러 가실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죠. 그 말에 저는 못 보내준다며 제가 드리는 효도 전부 받으며 오래오래 사시라고 했지만요. 그렇게 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며 지내고 있는데 몇 개월 후 갑자기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제가 간암이라고 간이식을 해달라는 말에 도망을 쳤던 저희 엄마에게서 또다시 연락이 왔던 것입니다. 제 연락처까지 차단을 했으면서 할머니 동네에 사는 지인에게 제 근황을 들으며 염탐을 한 것인지 제가 아프지 않고 잘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따지기 위해 연락을 해왔던 것입니다. 자기 딸이 사실은 간암이 아니라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사실에 기뻐하기보다는 자기를 속였다는 사실에 분노하면서요. 네가 감히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너 내가 돈 뜯어낼까봐 간암이라고 속였던 거지? 그런 게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멀쩡히 살아서 결혼까지 할 수 있어? 어머 아줌마, 그 사실을 이제 아셨어요? 내가 간암이란 거 전부 뻥이었어. 그러면 내가 미쳤다고 자식 싫다고 도망간 것도 모자라 우리 할머니 속에서 아빠 돌아가시면서 받은 보상금까지 가로채서 달아난 당신 같은 여자한테 돈을 줄 것 같아? 날강도도 아니고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나랑 우리 남편한테서 돈을 뜯어내려고 했냐고. 너 지금 나한테 아줌마라고 했냐? 감히 널 낳아준 엄마한테? 좋아. 어차피 앞으로 안 보고 살 사이니 아줌마라고 부르든 엄마라고 부르든 상관없는데 나도 이대로는 못 물러난다. 내가 생각해봤는데 이대로는 물러서는 건 내가 너무 억울해서 말이야. 그래서 진짜로 너희들한테 돈 좀 받아내야겠다. 너 낳아준 값 제대로 받아야겠어. 그래서 하는 말이니 내가 정해준 약속 장소로 돈 가지고 나오도록 해. 통장 같은 거 말고 현금으로 저번에 나한테 주려고 했던 5천만 원 준비해서. 안 그랬다가는 내가 니들 두 사람 놓지 않고 평생 따라다니면서 괴롭힐 테니까 내 말 순순히 따라주는 게 좋을 거다. 그러면 그날 보는 걸로 알고 있으마? 그래서 전 그날 엄마에게 5천만 원이 아닌 좀 더 특별한 걸 선물해 주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엄마가 혹시 언제 저에게 또 연락해 괴롭힐지 몰라 아주 확실한 걸 준비했었거든요. 그래서 전 엄마와 만나기로 한 당일 남편과 모든 준비를 마치고 엄마가 말한 약속 장소로 나가게 됩니다. 만나는 장소도 저와 남편을 끝까지 베껴 먹을 생각인지 엄마는 룸까지 예약해 비싼 한정식 집으로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말한 5천만 원은 가지고 왔니? 내가 더 받으려다가 그걸로 끝내주는 거니까 고마운 줄 알아. 그리고 곤소리 말고 내가 준비하라고 했던 5천만 원 이 자리에서 당장 내놔. 그렇지 않았다가는 내가 정말로 니들 죽을 때까지 괴롭힐 테니까. 제가 그것보다 아줌마한테 더 좋은 선물 주려고요. 아줌마를 위해 제가 준비한 아주 특별한 선물이거든요. 선물? 무슨 선물? 저번처럼 또 나 속이려고 그러는 거냐? 제가 아줌마처럼 인간 쓰레기인 줄 아세요? 그러면 모두 들어오세요. 뭐? 들어오긴 누가 들어와?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하지만 저희 엄마는 다음 말을 이을 수가 없었죠. 제 말에 정말로 엄마와 저희 부부가 있는 룸으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왔으니까요. 엄마는 룸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얼굴을 확인하자 놀라 자빠지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야? 당신들이 어떻게? 아이고, 아주 오랜만에 보네, 김 여사. 내 돈 들고 튀면 영원히 나한테 안 잡힐 줄 알았어? 이 도둑년! 나한테 가져간 돈 내놔! 네 년이 좋은 곳에 부동산 투자라고 너만 믿으라고 해놓고 뜯어간 내 돈 전부 내놓으라고! 여러분, 이런 사기꾼 인간 말 들을 필요 없습니다. 제가 경찰 불렀으니까 곧 도착할 겁니다. 이런 인간은 잡아서 제대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너 알아보니까 전과 3범이더라? 이번에 잡혀가면 깜빵에서 콩밥 오래 먹게 될 거다. 어디 교도소 안에서 네 환갑잔치까지 하면서 오래오래 잘 살아봐. 아니야, 이럴 수 없어. 내가 안 잡히려고 그동안 얼마나 노력하면서 살았는데 부자 사위까지 얻게 된 마당에 뭐라도 하나 건져야지. 이대로 내 인생 끝낼 수 없다고. 또다시 엄마가 언제 나타날지 몰라 남편의 도움으로 엄마의 행적을 조사하다가 엄마가 사람들한테 사기를 치고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엄마는 이미 고소를 당해 수배가 떨어진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엄마에게 다시 연락이 오면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한테 연락을 해드리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는 엄마는 저와 남편에게 큰 돈을 뜯으려다가 제대로 혼인하고 만 것입니다. 엄마는 도망을 치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엄마에게 사기를 당한 사람들에게 머리끄덩이를 잡히며 옷이 뜯어질 정도로 혼인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엄마는 저한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며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도움을 청하더라고요. 딸, 엄마가 정말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 엄마 살리는 셈 치고 한 번만 도와줘라. 네가 엄마 사기친 돈 좀 갚아줘. 바람나같이 도망친 놈한테 네 아빠 죽으면서 받은 보상금도 전부 뜯겨서 버림받고 그때부터 내 인생 꼬이기 시작했다고. 나 이번에 들어가면 정말 언제 나올지 몰라. 이러다 정말로 환갑 넘어서까지 교도소에서 처박혀 살게 생겼다고. 그게 아주 잘 됐네. 잘못을 했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지. 우리 아빠랑 할머니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들었으면서 당신만 떵떵거리면서 행복하게 잘 살려고 했어? 그리고 이거 왜 이러세요, 아줌마? 앞으로 우리 남남으로 살자고 했던 사람이 누군데? 그리고 나 당신 딸 아니야. 당신 나 버리고 갔을 때부터 이미 우리 인연은 거기서 끝난 거라고. 당신이 남자한테 미쳐 나 버리고 도망갈 때 나도 크면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게 된다고 했지? 그런데 이걸 어쩌나? 내가 나이 들어 알게 된 건 당신은 상종 못할 인간의 구제불능이라는 건데 깜빵 가서 콩밥 먹으면서 당신 그동안 저질렀던 죄값 잘 받고 나와. 이번에는 부디 당신이 잘못한 일들에 대해 뉘우치며 반성하길 바라.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찾아왔다가는 지금보다 더한 꼴 당하게 될 테니까 찾아오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그랬다가는 당신 스토킹이라는 협박죄를 확 고소해버릴 테니까 앞으로는 영원히 보지 말자. 결국 저희 엄마는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었고 엄마한테 당한 피해자들은 엄마를 작게 해줘서 고맙다고 저한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 사연을 듣고 저런 엄마한테서 태어난 절 많이 가여워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직접 엄마가 있는 곳을 알려줘서 잡을 수 있게 해준 것도 고마우니 절대로 저한테 피해가 가는 일은 없게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저한테 행복하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남편도 그런 제 곁에서 저를 많이 위로해 주었고요. 그렇게 저는 엄마에게 제대로 복수를 하며 완전히 인연을 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뒤늦게나마 돌아가신 아빠를 위해 그리고 저희 할머니를 위해 무엇이라도 했다는 생각에 속이 좀 시원한 기분이더라고요. 그제야 저도 과거의 상처를 잊고 진짜 행복을 위해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에게 새로 생긴 가족인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아가려고 합니다. 물론 저희 할머니와 시부모님께도 잘하면서요. 사실 남편과 상의해
할머니를 저희 집 근처에 집을 얻어 모시고 살고 싶었는데 할머니는 아직 본인은 쌩쌩하시다 하면서 시골집에서 살고 싶다고 하시네요. 그곳엔 동네 친구들도 많고 저도 이제 시집 보냈겠다. 친구분들과 같이 여기저기 관광도 가고 놀러 다니실 거라면서요. 아마 할머니도 모시고 살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전까지 제가 신랑과 자주 할머니를 보러 가려고 합니다. 살면서 정말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 시간을 다 보내고 나니 행복한 좋은 날도 오더라고요. 제가 아직 나이도 어리고 구독자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힘드셔도 잘 이겨내며 기운 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 분명히 어느 순간 행복이 나의 앞에 다가와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